자, 또 가봅시다. 25에서 29번 독서 지문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에게 연락을 받기로는 뭐 이 지문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지문을 읽지 않아도 될 정도로 쉬웠는데 이제 그 이유가 저는 이 글의 장르, 이 글의 분야가 뭐냐면은 이제 논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논리학, 언어 논리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저는 이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학 때 되게 쉽게 풀었지만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이걸 배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수능 지문에 이런 논리학 지문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학생들이 공평하게 배우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나 과학 분야의 지문을 내면은 이거 이과 특혜냐 문과 특혜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논리학이라는 학문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 누구도 이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요새뿐 아니라 과거부터 이 모의고사나 수능 평가원 지문으로 자주 다뤄져 왔는데 저는 사실은 대학 가서 들었던 모든 강의 중에서 이 논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내 인생에서 가장 도움되는 강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면 이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철학과의 하위 분야 강의가 개설이 되게 되는데 내 얘기가 생각이 좀 나거들랑 아니면 뭐 독학이든 상관없이 인생 살면서 이 논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논리학 또는 이제 기호 논리 뭐 이런 강의로 열릴 텐데 이런 학문, 이 논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한 번쯤 공부해 보는 것도 정말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 있네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고 언어 철학, 논리 철학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인데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의 관심사가 생각하는 바가 아닌,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라는 얘기는 이것이 아닌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장부터 이해가 안 가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생각하는 바라는 거는 생각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한 바를 표현한 그게 뭐냐면 바로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언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이 주장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지금 머릿속에 갖고 있어. 근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알아차릴 수가 없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거의 언어로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진다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만약에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는데 언어 없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모든 생각은 언어로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언어는 생각의 도구이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또 그런 어떤 수단으로 다뤄지는 주제로 다뤄지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어떤 생각, 그러니까 뇌가 돌아가는 그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표현한 언어에 더 관심을 가졌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정신이나 이성 이것들도 전부 추상적인 것들이죠. 머릿속,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졌던 기존의 철학이 명제와 사실, 이 명제는 언어로서 표현된 거거든요.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간과했다고 지적하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상식으로 하나 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수학 시간에도 나오죠. 명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자, 명제가 무엇이냐면 명제의 정의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 그러죠.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4가지 문장을 미리 써놨거든요. 지금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이 4가지 명제 중에서 명제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4개의 문장을 나눠보세요. 지금 잠깐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1번 문장 보겠습니다.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여기서의 소수는 나눠지지 않는 그런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눠지는 그런 수. 자, 이거는 일단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왜냐하면 소수 중에서 2라고 하는 수가 있는데 소수 중에 유일하게 2만 짝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다는 점은 이것이 명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명제가 맞는다는 거죠. 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은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자, 2번. 어릴 때 우유를 많이 먹으면 키가 크게 자란다. 이거의 참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설사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이것은 항상 참이고 항상 거짓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명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결론 낼 수 없다는 얘기지. 자, 3번. 박효신은 노래를 잘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역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명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가치 판단이에요. 아름답다, 노래를 잘한다 이런 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 아프리카 어떤 사람은 박효신 노래를 듣고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3번 같은 경우도 참거짓을 명확하게 100%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명제가 아닌 거고, 4번 내가 사람이라면 나는 사람이다. 이것의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명제가 맞아요. 왜? 내가 사람이라면, 만약 내가 사람이라면 나는 사람이다라는 거는 언제나 참이 됩니다. 언제나 참이 돼요. 왜? 내가 사람이라는 가정을 이미 깔아놨고, 그러니까 뭐예요? 피이면 피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나 참이 되는 명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명제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참과 거짓, 앞으로 참과 거짓을 TF라고 쓸게요. True, false.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있죠? 자, 명제라는 게 그런 건데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간과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비트겐슈타인은 명제와 사실의 관계에 주목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새로운 철학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결국에는 1문단의 마지막에 나온 이 부분이 이 글에서 가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가 되겠네요.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비트겐슈타인이 하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 정의와 다른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부터는 다른 어떤 주변 지식들을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아까도 얘기했죠. 명제와 사실의 관계에 주목했다고 하는 거.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명제는 사실과 대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가 있다면 그에 대응되는 사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명제와 참과 거짓을 비교할 수 있는 문장인 명제와 실제 사실, 즉 현실, 우리 세계, 우리 우주, 우리 세계를 비교해서 명제가 사실과 일치한다면 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짓이라고 보았다. 자,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이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에 부합하는가, 실제로 그러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는 태양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일단 명제죠. 왜?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 지구는 태양주위를 돈다는 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이거는 참, 거짓이 분명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참도 거짓도 아닌 그런 상황이 없어요.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실제 경험. 자, 그러면 둘로 나눠볼게요. 자,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요거는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명제에 해당되는 거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우리 천문학의 실제 경험, 우리 우주, 그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실이 되는 거죠, 사실이. 근데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이 두 개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 문장과, 그러니까 명제라는 거는 사실과 관계없는 이 언어, 이 문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 문장과 관계없는 실제 우리 세계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이 두 개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를 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명제는 우리 사실, 우리 우주와 비교할 때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결론 지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명제와 사실의 관계가 뭐다? 명제는 사실과 대응돼서 참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좀 더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와 같은 명제도 사실에 대응되는 것일까?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지금 이 명제, 이 주장은 앞에서 나왔던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는 하나의 사실,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사실에 대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는 거는 두 개의 명제의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두 개 이상의 명제가 결합된 것에 대한 참거짓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겠죠. 자, 비트겐슈타인은
진리함수라고 하는 이론을 통해서 이 고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 진리함수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자, 어떤 명제는 그 안에 좀 더 단순한 형태의 명제들을 포함할 수 있다 생각했다. 바로 이 문장이 그 예시가 되는 거예요. 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전체 명제는 보다 단순한 형태의 명제 몇 개입니까? 2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하는 명제와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 하는 명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요소 명제라고 하는 언어 단위를 도입했대요. 자, 이 요소 명제가 뭐냐면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쪼개질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가 하나의 요소 명제인데, 지구는 태양 이렇게 끊어버려봐. 지구는 태양. 이거는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완전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참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있어야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의 문장이 되는 거고, 반대로, 그러니까 따로 다른 지구 도위를 돈다도 최소의 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명제는 몇 개의 요소 명제로 구성되는 겁니까? 2개의 요소 명제로 구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비트겐슈타인은,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최소의 사실 단위인 원자 사실에 대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명제랑 사실을 구분했죠. 명제라는 거는 실제 세계와 관계없이 문장으로 표현된 언어라고 한다면, 그 문장으로 표현된 언어 중에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의 명제 단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소 명제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명제와 관계없이 우리 세계, 우주가 돌아가는 현상, 실제 현실이죠. 우리 그 실제 현실 속에서 최소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의 단위를 원자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개가 서로 대응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요소 명제가 원자 사실과 일치하면, 즉 이것과 이것이 일치하면 참을,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을, 진리값을 갖는다. 진리값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가 아니라 참인가 거짓인가를 진리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진리 가능성이라고 불렀대요. 자, 진리 가능성이라는 건 뭐예요? 만약에 어떤 명제가 참 또는 거짓이 가능하면 그 명제의 진리 가능성은 2개인 거죠. 참 또는 거짓이니까. 자, 그에 의하면 요소 명제가 뭐였어요? 최소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의 문장이죠. 그 최소 문장의 가능성은 언제나 참거짓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2가지 의미를 함축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명제라는 거는 반드시 뭐가 있다? 참과 거짓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2번째는 뭐냐면, 어떤 명제가 가질 수 있는 진리값이 참과 거짓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이 명제로서 기능하려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이런 진리값은 없는 거예요.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되는 것이고, 둘 다 아니거나 둘 다 맞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참거짓이 반드시 그 2개, 참거짓 2개가 진리 가능성이 이 2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문장에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까지 요 얘기는 뭐냐면, 이 참과 거짓만 갖는다는 2개의 가능성만 갖는다는 거는 요소 명제의 얘기였어요. 요소 명제, 최소의 단위. 근데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2개 이상의 요소 명제들이 구성된 복합 명제, 이 복합 명제의 진리값, 참거짓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있었던 이 문장,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 이 명제는 요소 명제입니까? 복합 명제입니까? 이 전체는 뭐예요? 복합 명제가 되는 거죠. 어떤 복합 명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는 요소 명제와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는 요소 명제가 둘이 연결되어서 합쳐져서 복합 명제, 2개 이상의 요소 명제가 결합된 복합 명제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이 복합 명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명제 1번, 요소 명제 2번, 이 각각의 요소 명제는 각각 하나의 원자 사실과 대응하기 때문에, 자,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이 요소 명제가 대응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가 참 또는 거짓에 대응될 수가 있겠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는 것도 역시 참 또는 거짓에 대응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진리값을 조합한 모든 경우의 수가 이 전체 복합 명제의 진리 가능성이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전체 명제가 가질 수 있는 참거짓의 가능성은
이게 참이면서 이게 참이거나, 이게 참이면서 이게 거짓이거나, 이게 거짓이면서 이게 참이거나, 이게 거짓이면서 이게 거짓인 경우, 이것을 모두 포함하는 그 경우의 수가 전체 명제의 참거짓의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전체 명제가 몇 개의 요소 명제로 쪼개지냐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 2의 n승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수학을 잘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거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거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소 명제 하나와 요소 명제 하나로 이루어진 결합된 그런 명제의 가능성을 봅시다. 이거는 이게 참, 이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 그러면 이게 참일 때 이게 참이거나, 이게 참일 때 이게 거짓이거나, 이게 거짓일 때 이게 참이거나, 이게 거짓일 때 이게 거짓인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왜 그래요? 2 곱하기 2잖아요. 이게 참거짓을 가질 수 있고 이게 참거짓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2의 2승, 즉 4의 경우의 수를 가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요소 명제 하나와 요소 명제 하나와 요소 명제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은 지구를 돌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유로파는 목성주의를 돈다. 이렇게 세 가지 명제가 연결된 전체 문장의 진리 가능성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8가지가 돼야 되겠죠. 굳이 써보자면 참 거짓, 참 거짓 참, 거짓 참 거짓 그다음에 거짓 참 거짓, 거짓 참, 그다음에 거짓 이러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한 거죠. 그럼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2의 3승인 8개가 이 전체의 복합 명제가 가질 수 있는 진리 가능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복합 명제의 진리 가능성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이제 참거짓을 어떻게 이제 그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 유명한 우리 논리학 공부하면 지겹도록 보는 표인 진리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비트겐슈타인은 복합 명제, 여러 개의 명제가 결합된 그런 복합 명제 진리값은 각각의 진리값에 대한 진리 연산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진리 연산이라는 단어가 좀 정의가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진리 연산은 진리 함수가 만들어져 오는 방법이며, 진리 연산의 결과는 진리 조건에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쉽게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진리 연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잘 봐요. 이 P라고 하는 명제가 있고 Q라고 하는 명제가 있을 때 이 둘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진리 연산이에요. 마치 곱하기 빼기 나누기를 하는 것처럼 두 명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사과는 빨갛다가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는 노랗다가 있다고 쳐봐요. 뭐 사과가 여러 종류니까 뭐 사과의 정의가 불충분해서 명제가 되네 아니네, 그냥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명제라고 합시다. 둘 다 참이 명제라고 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연결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는 빨가면서 바나나는 노랗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사과는 빨갛거나 or, 그러니까 and가 아니고 바나나는 노랗다,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사과가 빨갛다면 바나나는 노랗다, 이런 식으로 이 둘을 결합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연결의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 연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진리 함수가 만들어져 오는 방법이라니까, 이걸 왜 함수라는 말을 쓰는지 제가 좀 나중에 얘기를 해줄 텐데, 자, 이렇게 두 명제를 연결해서 그 두 명제를 결합하는 방식이 바로 진리 연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두 개의 명제가 결합된 복합 명제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요소 명제와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요소 명제가 결합되어 있는데, 어떤 진리 연산을 통해서 결합되어 있냐면은, 그리고 여기 뭐가 돼 있어요? 태양 주위를 돌고, 영어로 따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and가 되겠죠. and라고 하는 진리 연산에 따라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 그리고와 같은 진리 연산에 의해서 결합된 복합 명제 전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 기호로. 물론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사람마다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두 개의 명제가 그리고
영어로 따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and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학에서는 이것을 무슨 말로 얘기를 하냐면은 연언으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 and B로 연결됐을 때 그것을 기호로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자, 제가 하나 더 제 예시를 들어줬던 것 중에서 그게 있었죠. 자, P, Q 요런 기호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진리 연산으로 연결된 거냐면은 또는으로 연결됐을 때 요런 기호를 씁니다. 영어로는 뭐가 됐습니까? or. 이것을 논리학에서는 선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언.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기호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표가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P, Q, P and Q가 있어요. P 그리고 Q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진리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자, 여기 참이라는 거는 이 P는 뭐였습니까? 지구는 태양주위를 돈다라는 첫 번째 문장이었죠. 이것이 참이고 Q, 이것이 참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P and Q 밑에 있는 참거짓들은 이게 참이고 이게 참일 때 이 연산의 결과, 이 복합명제, 지구는 태양주위를 돌고 그 다음에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는 전체가 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여기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실제로 해볼게요. 만약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도 참이고 그 다음에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것도 참이라면 이 전체 문장인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는 거는 참이 됩니까? 거짓이 됩니까? 당연히 참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야. 그리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건 참이야. 그럴 때 다른 지구 주위를 돌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이 전체 명제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알죠? 그리고로 연결돼 있을 때는 둘 다 참이어야 참이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지막 가능성.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돌지 않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달도 지구 주위를 돌지 않는다면 이 전체가 결합된 명제는 당연히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진리의 가능성들을 나타낼 수 있는 표가 바로 이 진리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와 Q의 진리 가능성이 참, 거짓, 거짓일 때 전체 이 결합된 복합 명제의 진리 조건이 참, 거짓, 참 이렇게 각각 대응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진리표를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무슨 얘기 해야 돼요?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얘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거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죠. 봅시다. 이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진리표를 만들었을 때 참과 거짓이 함께 표기되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모두 공존하는 그런 명제, 즉 사실과 비교했을 때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명제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의미 있는 명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미 있는 명제가 바로 뭐냐면 말할 수 있는 것에 포함된다. 그러면 3단 논법에 의해서 무슨 말이에요?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는 뭐예요? 참거짓을 표시할 수 있으면서 사실과 비교해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를 의미 있는 명제라고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명제, 요 명제는 다른 지구는 태양주위를 돌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복합 명제는 의미 있는 명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봅시다. 자, 일단 여기 최종 결과물을 볼게요. 최종 결과물에 참과 거짓이 둘 다 공존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면서 달이 지구를 도는지를 우리 사실에 비추어 봐서 우리 현실 세계에 비추어서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비교해서 검증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 명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명제가 되는 거고 당연히 이 명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에 포함되는 명제로는 두 가지로 분류해놨어요. 무의미한 것과 무의미한 명제와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자, 이 무의미한 명제의 정의는 뭐냐면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이 없어가지고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명제. 이러면 여러분들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습니까? 내일 오는 비의 색깔은 초록색이다. 약간
약간 이런 명제가 있다고 해봐요. 내일 오는 비의 색깔은 초록색이다. 일단 이게 명제긴 명제예요. 왜냐하면 초록색인 것이 참인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맞다 아니다로 구분할 수 있잖아. 근데 내일 온다는 거는 우리 사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유니콘의 뿔에는 무늬가 있다. 유니콘이 없기 때문에 뿔에 무늬가 있는지 아닌지 검증할 수가 없죠. 바로 그런 것들. 사실이 없기 때문에 참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걸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무의미한 명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의미를 결여한 명제라고 하는 두 번째 이게 다 어디 포함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무의미한 명제와 의미를 결여한 명제가 포함되는 거죠. 이 의미를 결여한 명제라는 건 뭐냐면 대응되는 사실이 없어요. 대응되는 사실이 없는데 참거짓을 판단할 수가 있어. 자, 이게 바로 무의미한 명제와 의미를 결여한 명제의 구분점이 되는 거예요. 이 무의미한 명제는 사실과 대응이 안 되면서 참거짓도 판단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의미를 결여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이 대응할 수는 없는데 참거짓은 할 수가 있어요. 참거짓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참거짓이 언제나 참만 있거나 언제나 거짓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 안 가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은 자, 삥뽕이라는 게 있다. 삥뽕. 이게 뭔지 몰라요. 나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말이야. 자, 삥뽕이 노란색이라면 삥뽕은 노란색이다. 여러분, 이런 명제가 있다고 쳐봐요. 삥뽕이 노란색이라면 삥뽕은 노란색이다. 첫째, 여러분, 이거를 사실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냐면 삥뽕이 뭔지도 모르니까. 우리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내가 만든 단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는 참거짓은 판단할 수 있어요. 세계와 대응되진 않지만 참거짓은 판단할 수 있어. 어떻게? 잘 봐봐요. 만약에 삥뽕이 노란색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삥뽕이 노란색이라는 건 당연한 거죠. 이거는 언제나 참인 거야. 이거는 언제나 참인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삥뽕은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은 어때요? 어떤 것이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순이죠. 이거는 언제나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의미를 결여한 명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런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표로 그린다면은 그것은 언제나 참이거나 모두 거짓으로 표기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미가 있는 명제는 아까 TFFF처럼 최종적인 이 진리값에 참거짓이 공존해야 되는데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TTTT 또는 FFFF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의미를 결여한 명제라고 한다.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의 분류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명제에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명제냐면은 의미 있는 명제예요. 자, 이 의미 있는 명제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모두 가능성으로 공존하면서 사실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말할 수 없는 게 있겠죠. 말할 수 없는 것.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분류한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뭐가 되겠습니까? 무의미한 명제가 있었죠. 무의미한 명제는 뭐냐면 대응되는 사실이 없으면서 그래서 참거짓도 판단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할 수 없는 것에 두 번째로 뭐가 있었습니까? 의미가 결여된 명제가 있었죠. 이 의미가 결여된 명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로 확인할 수 없지만 참거짓은 반드시 존재하는데 이 참거짓이 존재할 때 참거짓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참만 있거나 거짓만 있는 그런 명제, 가능성만 있는 명제를 의미가 결여된 명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좀 이제 혹시라도 어려우면 복습을 하거나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또 답변을 해서 여러분들 나는 이걸 꼭 니들한테 이해시키고 싶다. 저는 꼭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논리학이라는 학문이 따분하다고 생각되지 말고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데 사실은 좀 변태인가?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런 글이었고 지문 문제풀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명제와 사실 간의 한계. 일단 이것부터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명제와 사실의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명제는 어떤 한계가 있고 사실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자, 2번 명제와 사실의 공통점. 이것도 전혀 나오고 있지 않죠.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공통점이 뭐야? 공통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3번. 명제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고 여기까지는 그럴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통념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이죠.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정신이나 이성에 관심을 가졌던 기존의 철학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여기 이 명제에 대한 요것만 빼면은 통념을 비판한 것까진 맞아. 근데 다양한 철학자의 견해를 비교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철학자는 비트겐슈타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니죠. 4번.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밝히고 관계 밝혔죠. 뭐예요? 명제와 사실은 1대1로 대응된다. 관계를 밝혔고 그와 관련된 이론을 구체적인 예시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당연히 4번이 맞는 것이겠고요. 특정 철학자의 관점까지는 맞지만 시대 순으로 정리한 적은 없습니다.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기억을 이해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이 뭡니까? 기억이 뭐예요? 자, 요소명제.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억이 뭐예요? 요소명제가 기억이네요. 1번. 요소명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2번. 2개 이상의 요소명제가 결합하여 복합명제. 맞죠? 2개 이상이 결합되는 걸 복합명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사실과의 일치. 그리고 그 요소명제니까 가장 최소의 사실이니까 그에 대응되는 원자 사실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 하는 진리값이 결정된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자, 요소명제의 그 진리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언제나 2개이다. 맞죠? 요소명제 진리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가 있습니까? 참과 거짓밖에 없는 것이죠. 자, 5번. 요소명제는 무의미한 명제를 의미를 결여한 명제와 구분하는 기준이다. 이거는 전혀 설명한 대목조차 아니고 요소명제라는 게 뭐가 됩니까? 이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명제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 무의미한 명제와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이 요소명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무의미한 명제를 의미와 결여한 명제로 구분되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엉뚱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2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27번 문제가 있는데 27, 28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표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P 선언 Q가 P and Q라고 하는 것의 진리값은 뭐였냐면은 참, 거짓이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반대로 뒤집어져 있죠. 이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and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or, P or Q. 한글로 하면은 P 또는 Q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지구 주위를 돌거나 그다음에 뭐예요? 뭐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돌거나 그다음에 또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 또는이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가 참이라면은 이 전체 결합된 또는은 참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는 하얗거나 이거 잘못된 거죠? 사과는 하얗거나 바나나는 노랗다. 이 전체 문장은 현실 세계에 비추어 봤을 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거 참입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하얗지 않지만 바나나가 노란데 거나라고 연결했기 때문에 요것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전체를 참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과는 하얗고 바나나는 노랗다라고 하는 거는 현실 세계에 비춰봤을 때는 거짓이죠. 왜냐하면 둘 다 참이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P 선언 Q와 같은 경우에는 세 개가 참의 가능성이 3개가 나올 수가 있고 어느 경우 둘 다 뻥인 경우에만 이 전체 결합된 복합명제가 뻥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화살표는 무슨 기호냐면은 그러니까 P이면 Q이다의 줄임말. 이거 조건문이라고 하는데 이 화살표는 뭐예요? 이면. 그러니까 if의 그 영어에 대응되는데 만약 P이면 Q이다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화살표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P이면 Q이면 P이다라고 하는 문장이 지금 여기 이렇게 참참참참이 나와 있죠. 제가 이 문제 풀면서는 이게 왜 다 참이 되는지를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강의를 다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게 왜 다 참으로 나오는지를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들었으면 좋겠어. 반드시. 본인의 이해력을 본인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본인이 논리학에 대한 얼마나 이해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라도 마지막에 제가 이게 왜 다 참으로 떨어지는지를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것까지 좀 듣고 강의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27번 풀어봅시다. 27번.
윗글을 바탕으로 이제 진리표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진리표 1, 요거에 대한 이제 27번은 요거에 대한 문제네요. 자, 진리 조건은 TTTF이다. 맞죠? TTTF 확인. 자, 2번. 복합 명제 진리값이 F일 때는, 자, 복합 명제는 이건 요소 명제고 이건 복합 명제니까 복합 명제의 진리값이 F란 얘기는 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P와 Q에 대응되는 원자 사실이 없는 경우이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요소 명제에 대응되는 원자 사실이 없다면 우리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근데 여기 거짓으로 판단했단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실과 비춰가지고 이게 거짓임을 이미 알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대응되는 원자 사실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대응되는 원자 사실이 없는 거는 그 나중에 얘기한 무의미한 명제였고, 이 원자 사실이 없는 경우는 이 참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은 틀린 게 되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게 거짓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원자 사실과 대응해서 불일치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거짓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2번이 틀린 거고 2번이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3번. 자, 진리 조건 봅시다. 진리 조건에 T와 F, 참과 거짓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의미 있는 명제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와 Q의 진리 가능성이 TF, FT, TF일 때, 자, TT, FT, TF일 때 진리함수 전체의 진리값은 참이 된다. 참 맞네요. 자, 복합 명제를 구성하는 요소 명제 하나 더 추가되면, 만약에 여기 R이라고 하는 명제가 하나 더 추가되면은 2의 3승 8개의 가능성이 주어지게 되는 거니까 맞는 거죠. 밑으로 표를 쭉 또 내려야 되겠죠. 제가 아까 8개 그려줬죠. 맞는 게 되겠네요. 자, 28번 가봅시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진리표 1, 2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진리표 1과 2의 진리 함수는 서로 같겠군. 여러분, 제가 아까 진리 함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렇게 제가 왜 진리 함수인지 설명해 준다고 뒤에 가서 했었죠. 자, 이것을 왜 진리 함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봐봐요. 함수라는 거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들 함수 싫어하지? 수학에서 함수 싫어하는 사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함수는 뭐냐면 어떤 값을 투입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값을 먹였을 때 어떤 값을 똥으로 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1을 먹였을 때 2를 싸고, 2를 먹였을 때 3을 싸고, 4를 먹였을 때 5를 싸고, 이런 규칙이 있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y는 x 더하기 1, x에다가 어떤 숫자를 투입했을 때 1만큼 더해져서 산출된다라고 하는 게 함수의 정의죠. 이게 왜 진리함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봐봐요. 각각의 요소 명제에 참거짓을 투입했더니 전체 참거짓이 뚝뚝뚝뚝 함수처럼 이렇게 투입돼서 나오죠. 그래서 이 진리함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진리함수를 보니까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P 또는 Q고, 여기서는 P이면 Q이면 P이다. 그를 통해서 결정된 TTTF, TTTT 전혀 다른 함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X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진리표 1과 달리 진리표 2는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진리표로 만든 것이겠군. 자, 여기 보니까 T라고만 돼 있어요. 잠깐만. 의미가 있는 명제가 되려면은 이것처럼 TF가 공존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참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이런 명제를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의미를 결여한 명제라고 정의한다고 위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됐습니까? 2번이 되는 것이겠죠. 자, 참고로 이제 무의미한 명제는 뭐였어요? 무의미한 건 아예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걸 무의미한 명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진리표 1과 달리 진리표 2는 말할 수 있는 것, 바뀌어야 되겠죠. 이것은 의미 있는 명제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의미가 결여된 명제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명제에 속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진리표 1의 복합 명제와 진리표 2의 복합 명제에 적용된 진리 연산, 여기 사용된 요게 진리 연산이죠. 또는 그다음에 이면 전혀 다른 진리 연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번 원자 사실과 대응하는 각각이 이런 것들이 원자 사실이죠. 그런 거 대응하는 요소 명제 수는 진리표 1에는 1개, 진리표 2에는 2개이겠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말이죠. 그래서 이 원자 사실과 대응되는 이제 요소 명제 수가 이 진리표 1에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2개가 되잖아요. 2개. 2개가 되죠. 그래서 당연히 틀린 그런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29번 봅시다. 윗글을 이해한 학생이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A에 대해 보인 반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문장 봅시다. 이데아란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물의 본질적인 원형이다 이랬는데, 여러분 제가 계속 저번 강의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플라톤의 이데아론 정도는 고딩 정도면 알아야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데아론이 뭔지 알고 싶으면 여기서 말하기는 힘드니까 제 강의 중에서 9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고1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중에서 그 니체 지문 해설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5분 50초부터 한 몇 분간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거든요. 만약에 그 강의를 안 봤다면은 그 강의 봐서 이데아론이 무엇인지는 상식으로 좀 갖추고 있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데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일종의 천국이에요. 일종의 천국이야. 그러니까 어떤 가상적인 모든 것이 완벽한, 우리 현실이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가상적인 천국이 바로 이데아인데, 그 플라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이데아라는 것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사물의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일단 A 봅시다. A는 철학의 관심사로 삼아야 될 내용을 담은 명제다. 아니죠. 비트겐슈타인은 아까 철학의 관심사로 삼아야 될 것이 추상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명제와 사실이 대응되는가 하는 언어적인 문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졌었죠. 그 다음에 2번 생각하는 바를 표현한 것이므로 의미 있는 명제다. 의미 있는 명제는 생각하는 바를 표현한 것이랑은 전혀 관계없이 참거짓을 구별할 수 있고 그것을 사실에 비추어 확인할 수 있는 게 의미 있는 명제니까 전혀 아닌 거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가상적인 공간이니까 사실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전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명제도 아닌 거예요. 자, 3번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경계해 표현한 것, 전혀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A는 실제 경험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 천국을 실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죠. 자, 답은 그럼 5번이 되겠네요. 대응되는 사실이 없어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무지면,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천국이야말로 영원불변하는 우리 사물의 고향이다 이런 것인데,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지각할 수가 없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데아는 육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통찰되는,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니까 사람이 사실로서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상의 영역, 사고의 영역, 추상적인 영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제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고 말할 수 없는 무의미한 명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설을 다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이해력 테스트, 논리력 테스트, 자, P이면 Q이면 P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왜 진리값이 전부 참으로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이 지문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먼저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은 P와 Q라고 하는 각각의 요소 명제가 결합된 P면 Q이다라고 하는 복합 명제가 있을 때 각각의 참거짓에 따라서 이 P면 Q이다 전체의 참거짓이 어떤 함수로 도출되는가를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는 네 가지가 있겠죠. 참, 거짓, 참, 거짓, 거짓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때 과연 참거짓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P가 참이고 Q가 참일 때 P면 Q이다는 참입니다. 근데 이것이 P가 거짓이고 뒤에가 참일 때 P면 Q이다는 참입니다. 그리고 P가 참이고 Q가 거짓일 때 P면 Q이다는 거짓이고 둘 다 거짓이면은 이것은 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멈춰놓고 자기가 혼자서 생각했을 때 요 두 개, 그러니까 거짓 참일 때 이게 참이고 거짓일 때도 참이라는 거를 혼자서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재입니다. 천재. 논리 천재야. 만약에 본인이 TF가 이게 왜 T인지를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으면 진짜 천재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기는 좀 힘들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멈춰놓고, 네, 좀 어려울 테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위해서 나는 비유를 한번 해볼 거예요. 비유를. 자, 실제, 왜냐하면 PQ 하면 어려우니까 실제 문장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가 P면 Q에다의 약속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만약에 네가 기말에서 올 1등급을 받는다. 올 1등급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할 때 면이니까, 만약에 네가 올 1등급을 맞는다면 가정한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사주겠다. 당신한테. 이렇게 내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약속을 했어. 네가 기말에 올 1등급을 찍는다면 내가 아파트를 사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약속은 두 개의 요소 명제로 분리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네가 이번 기말에서 올 1등급을 맞았다 라고 하는 요소 명제와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아파트를 사준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요소 명제로 쪼개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참거짓에 따라서 이 전체 약속의 참거짓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참이란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올 1등급도 찍었어. 그게 참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아파트를 사줬다는 게 참이야. 그러면 이 전체 약속은 내가 약속을 지킨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약속을 지킨 거지. 너도 1등급을 맞았고 나도 아파트를 사줬으니까 이건 참인 거야. 난 약속을 지킨 거죠. 자, 두 번째. 이것부터 볼게요. 이것부터 세 번째 거부터. 만약에 당신이 1등급을 맞았어. 올 1등급을 찍었어. 근데 내가 아파트를 안 사줬어. 내가 아파트를 사줬다는 게 거짓이야. 그러면 나는 약속을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예요? 나는 거짓말쟁이지.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거짓이죠. 근데 이 두 개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등급을 못 찍었어. 근데 내가 차를 사줬어. 그렇다고 내가 거짓말쟁입니까? 나는 당신이 1등급을 맞는다면 아파트를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당신이 1등급을 안 맞았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 말은 내가 아파트를 사주건 안 사주건 간에 당신이 1등급을 못 맞았다면 나는 거짓말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잘 생각해봐. 네가 1등급을 못 맞았어? 근데 내가 사줬어. 그렇다고 내가 거짓말쟁입니까? 거짓이 아니면 뭐예요? 난 참이지. 마지막도 마찬가지야. 네가 1등급을 못 맞아서 나는 차를 안 사줬어. 네가 1등급을 못 맞았으니까 나를 차를 안 사줬어. 그러면 내가 약속을 지킨 거죠. 약속 어긴 게 아니잖아. 그렇지. 내가 1등급을 맞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지 1등급을 안 맞았을 때 어떻게 했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죠. 그 말은 만약에 네가 1등급 달성에 실패하면은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이게 참이든 거짓이든 무조건 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에 다다르는 겁니다. 뭐냐면 자, P면 Q이다가 있을 때 만약에 이 P가 거짓이라면 이 전체는 무조건 참이 돼버려요. 무슨 말이야?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사줄게. 이 말은 무조건 참이 되는 겁니다. 내일 지구가 안 무너지는 이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P면 Q이다의 진리값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면 Q이면 P이다라고 하는 것이 왜 참으로 떨어지는지를 여기서 이제 비로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봐봐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P이면 Q이면 P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한 단계를 거쳐야 돼. 우리는 먼저 요 Q이면 P다의 진리값을 먼저 매기고 그 다음 P이면 요 뒤에 것의 그 진리값을 매길 거예요. 자, 일단 Q이면 P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역시 PQ가 들어있으니까 참, 거짓, 참, 거짓, 거짓이 가능하겠죠. 자, 일단 봅시다. 일단 요게 참이고 이게 참일 때 Q이면 P이다, 참이면 참이다는 당연히 참이 되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Q이면 P이다가 Q 앞에 가정한 건 참인데 P를 실현을 안 해줬어. 그러니까 Q이면 P이다. 내가 너 1등급 맞으면 차 사줄게 했는데 1등급 맞았는데 차를 안 사줬어. 그럼 거짓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네가 1등급을 못 맞았어. 그러면 이 뒤에가 아무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참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네가 1등급을 못 맞고 차를 사줬어. 1등급을 못 맞고 차를 안 사줬어. 둘 다 참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Q이면 P이다. 그 진리값을 한번 봤어요. 그러면 P면 Q이면 P이다를 한번 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면 이것.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사이의 관계를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앞에가 참이고 뒤에가 참이야. 그러니까 앞에가 참이고 요 뒤에가 참이야. 그럼 전체는 뭐가 됩니까? 참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둘 다 거짓이야. 그럼 뭐가 됩니까? 역시 조건문으로 연결되니까 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둘 다 참이야. 그럼 참이고 거짓 참이야. 그래도 참이지. 오케이? 요 앞에 게 거짓이면은 이 전체는 무조건 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전부 참으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 내 바람은. 물론 뭐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거를 이해를 못해도 뭐 학업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논리적인 사고를 갖추기 위해서 요 부분까지도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생전 처음 듣는 뭐 논리학 이런 내용을 듣느라고 좀 고생이 많았는데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된다면은 질문이나 아니면 다시 복습하는 강의를 다시 보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 지문을 마스터를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긴 시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